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올쇼TV의 김지선입니다. 기업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준비로 많이 분주하실 텐데요. 아마 AI와 빅데이터가 이 기업 전환 과정에서는 필수 시스템이 아닐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AI와 빅데이터 환경을 좀 더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 아마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 분야 전문 기업인 IBM과 함께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보려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상호 한국 IBM 차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IBM 스토리 사업부의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솔루션 세일즈 팀에서 근무 중인 이상호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약 4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발표를 하는 동안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추후에 뽑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방송이 시작된 후에 설문조사도 진행이 될 텐데요. 설문과 그리고 질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장님께 이 AI와 빅데이터 환경을 빠르게 구현하는 최적의 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감히 업계 최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병렬 파일 시스템 어플라이언스 IBM 엘라스틱 스토리지 시스템의 신규 모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왜 이런 고성능 병렬 파일 시스템 어플라이언스 스토리지가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현대의 시대적 상황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하루에도 1초당 113TB의 인터넷 트래픽이 발생하고 3만 건 이상의 이메일을 주고받고 있으며 구글에서 검색되는 데이터는 약 9만 건 이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유튜브 동영상 시청도 약 9만여 건 가량 이루어지고 있는데 트위터 전송 또한 9천여 건 이상, 이 밖에도 다양한 환경에서 데이터들이 셀 수 없을 만큼 생겨나고 또한 저장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이런 데이터의 사회 경제적 가치가 커지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데 여념이 없는 상황입니다. 데이터가 신생 자원으로 인식되면서 가치 있는 데이터를 더 많이 수집하고 보유한 데이터의 분석을 고도화하여 비즈니스에 활용하려는 노력은 여러 산업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분석 가공된 데이터가 기업의 가치와 성장을 주도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 분석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빠르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스토리지 시스템이 아니라 좀 더 이런 환경에 적합한 스토리지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요? 저는 다음 두 가지가 가장 필요로 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초대형 볼륨, 즉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파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비정형 데이터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초대용량 및 초대용량의 스토리지 및 초대용량 파일 시스템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NFS, JFS, CIFS 등과 같이 OS 기반의 파일 시스템이 아니라 데이터의 병렬 처리가 가능하도록 최적화된 파일 시스템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파일 시스템의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읽고 쓸 수 있는 성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데이터 I/O에 의존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 빠른 성능의 지속적인 향상에 대한 필요성이 커질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능의 지속성 그리고 선형적인 향상입니다. 스토리지 어플라이언스를 스케일 아웃하여 성능에 한계 없이 선형적으로 향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두 가지 요건을 가장 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스토리지 어플라이언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IBM 엘라스틱 스토리지 시스템 3200입니다. 단 2U의 상명 공간을 차지하는 모델로 단일 어플라이언스 기준 리드 성능이 약 80GB/s로 업계 최고의 성능을 제공하는 스토리지 어플라이언스입니다. AI 앤 빅데이터 환경,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초대용량의 파일 시스템과 더불어
고성능을 제공하는 IBM ESS 3200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IBM ESS는 엘라스틱 스토리지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ESS가 어플라이언스 제품으로 처음 출시된 것은 2014년 하반기 GS, GL 모델이 시작이었습니다. IBM 파워 서버 컨트롤러 기반의 ESS 모델은 파워 8 그리고 파워 9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다양한 용량 구성의 모델로 출시가 되었으며 X86 기반의 컨트롤러와 함께 NVMe 전용 어플라이언스인 ESS 3000이 2019년 하반기에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상반기에는 ESS 3200이라는 모델명으로 업계 최고의 성능을 제공하는 병렬 파일 시스템 어플라이언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IBM ESS 제품은 보시는 라인업과 같이 지속적으로 기술이 개발되어 왔고 다양한 산업군에서 운영되므로 성능과 안정성을 검증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안정적이고 다양한 비즈니스에 적합한 스토리지 어플라이언스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ESS 3200은 단 2U의 상명 공간을 차지하며 올 NVMe 미디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ESS 3200 컨트롤러에는 레드햇 기반의 IBM 스펙트럼 스케일이 설치되어 초고성능 병렬 파일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이는 세계 탑 슈퍼컴퓨터에 적용되어 그 성능과 안정성이 이미 검증이 되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로서 스토리지 구성 및 업그레이드와 스토리지 관리 등이 아주 쉽고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이런 초고성능 어플라이언스는 AIN 빅데이터 환경에서 GPU 컴퓨팅에 최적화된 스토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AIN 빅데이터의 특화된 스토리지 핵심 요소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IBM ESS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컴포넌트는 가장 최신의 기술이 집약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최신 AMD EPYC CPU가 장착된 컨트롤러에 PCI Gen4 기반 고대역폭 네트워크 어댑터인 200GB의 HDR 인피니밴드 어댑터가 총 4장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U 기준 최대 24장의 NVMe 미디어의 장착으로 최대 리드 스루풋이 약 80GB/s를 제공하게 되며 유저블 공간은 약 200TB입니다. 또한 그 다양한 NVMe 미디어의 용량을 활용함으로써 200TB 또는 100TB, 그보다 좀 더 적은 50TB의 용량을 할당함으로써 다양한 업무 영역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처럼 높은 I/O 처리 대역폭은 AI 및 빅데이터 환경의 워크로드에 대한 가치 창출 시간을 단축하는 데 확실하고 입증된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차장님께서 이제 오늘 그 발표를 시작하실 때 업계 최강의 스토리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주요 성능들을 보면은 뭐 아까 80GB까지 이제 지원이 될 정도면 굉장히 성능은 센 것으로 보이는데 아주 빠른 스토리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 중에 또 하나가 이제 AI와 빅데이터에도 특화된 맞습니다. 스토리지다라는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어떤 요소들이 특히 이 AI와 빅데이터에 좀 최적화된 핵심 요소인지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N 빅데이터에 특화된 스토리지 핵심 요소. 간단히 제가 앞서에서는 IBM ESS 3200에 대한 개요 정도를 말씀드렸는데요. 본격적으로 요 핵심 요소에 대한 요소를 알아보고 AI 인프라 구축 전략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N 빅데이터 환경에 특화된 스토리지 핵심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빅데이터를 위한 파일 시스템의 무한 확장성. 둘째,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호환성. 셋째, 데이터의 효율적인 계층화. ILM 기술이라고 합니다. ILM 기술에 대한 적용. 그리고 넷째, 데이터의 분산 인프라 구축. 저희 어플라이언스 스토리지에는 AFM 기술이 적용이 돼서 이런 데이터 분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째, CPU 유틸라이제이션의 극대화.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의 기능이 지원이 되는 기술인 거죠. 그래서 위 5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서 뒤에 이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빅데이터 환경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아주 빠르게 생성되고 저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저장소, 즉 파일 시스템은 데이터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장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IBM ESS 3200은 전통적인 공유 파일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무한히 파일 시스템 확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렇게 스케일 아웃된 환경의 성능 또한 선형적으로 증가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공유 파일 시스템의 한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자면 스토리지 컨트롤러와 연결된 디스크 인클로저, 그리고 이와 연결된 파일 시스템 서비스를 위한 파일 서버로 스토리지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지 컨트롤러의 구조적인 한계로 최대의 성능과 확장성에 제약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 IBM ESS는 스토리지 컨트롤러가 파일 서버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디스크에서 구성된 볼륨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직접 제어하여 컨트롤러 확장 시 성능도 선형적으로 확장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를 가진 ESS 3200은 산술적으로 일반적인 40U 표준 렉에 약 20대의 ESS 3200이 장착이 가능하며, 이는 유저블 약 7.3PB의 파일 시스템 공간과 전체 성능 약 1.6TB/s의 엄청나게 빠른 성능을 제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런 파일 시스템의 확장성은 ESS 3200에 기반이 되는 스펙트럼 스케일이라는 병렬 파일 시스템 솔루션만이 가능하게 합니다. 스펙트럼 스케일은 GPFS라는 이름으로 1993년 처음 개발이 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확장성뿐만 아니라 안정성까지 확보된 솔루션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론적으로 스펙트럼 스케일 솔루션은 최대 요타바이트 이상의 확장성과 테라바이트/s 이상의 선형적 성능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슈퍼컴퓨터 서밋에서 이미 검증된 바와 같이 250PB의 단일 파일 시스템이 구성되었으며 2.5TB/s의 스루풋도 현재까지 테스트된 최대 I/O 대역폭 수치입니다. 이렇듯 IBM ESS 3200은 AIM 빅데이터 환경에서 꼭 필요로 하는 데이터 저장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호환성이 필요합니다. AI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 분석용 어플리케이션과의 호환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토콜, NFS, SMB, HDFS, 오브젝트 기반된 S3 등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성능의 스루풋을 필요로 하는 전통적인 어플리케이션 환경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최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위한 컨테이너 환경에 대해서도 ESS 3200은 CSI 드라이버를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환경에서 다양한 스토리지 인프라들을 싱글 네임 스페이스로 구성하여 인프라 관리의 효율성 또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렇게 하나로 통합 구성된 인프라들 간 데이터의 이동은 사용자의 개입이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I 빅데이터 환경에서 데이터는 엄청나게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생겨납니다. 바이트 단위의 아주 작은 파일부터 수십 기가 단위의 큰 파일까지, 또한 아주 빠르게 처리되거나 혹은 느리게 처리되어도 되는 파일들, 그리고 보관 주기가 짧거나 혹은 또 장기 보관용 데이터까지 아주 다양하게 생성되고 처리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좀 더 효과적으로 스토리지 인프라에 저장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렇게 저장되는 것이 사용자의 개입 없이 스토리지에서 자동으로 알아서 처리된다면 스토리지 인프라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IBM ESS는 정책 기반 하에 스토리지에 저장되는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고성능 스토리지에서 저성능 스토리지로 또는 장기 보관용 테이프 라이브러리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주 빠르게 분석되고 빈번히 액세스되어야 하는 데이터들은 고성능 NVMe 스토리지에 저장시키고, 분석이 완료된 데이터들은 고용량의
SAS 디스크 스토리지로 저장시키게 됩니다. 실제로 AI 빅데이터 환경에서 인제스트를 위한 데이터는 대용량의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애널라이즈 단계의 데이터는 고성능의 ESS 3200과 같은 스토리지로 저장하는 인프라 구조를 가져가게 되는데, 사용자는 이런 인프라 구조에서 데이터의 수집부터 분석까지 하나의 스토리지 저장소, 즉 파일 시스템을 액세스하여 데이터의 분석, 트레이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IBM ESS 어플라이언스는 고성능 NVMe 전용인 ESS 3200과 대용량 NL SAS 디스크 전용인 ESS 5000 모델이 있는데, 이 두 모델을 혼용 구성하여 데이터를 저장 및 자동 배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두 종류의 스토리지는 물리적으로 구분이 되지만 논리적으로, 다시 말해 하나의 파일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데이터의 용도에 따른 적절한 스토리지 계층을 할당하여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시 비용 절감 효과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액티브 파일 매니지먼트 기술입니다. 이 기술 또한 스토리지 인프라 구축 시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위치에 구축된 스토리지 간 홈과 캐시의 역할로 구분하여 데이터를 서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위치에 데이터를 분산 백업한다거나 온라인 마이그레이션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좀 더 자세히 슬라이드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이트 A에는 데이터 3, 데이터 4를 저장하는 스토리지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스토리지에 액세스하는 클라이언트는 데이터 1부터 데이터 6까지 모두를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 3와 데이터 4를 제외한 파일셋, 즉 디렉토리는 사이트 B와 사이트 C로부터 캐싱하여 사이트 A에 저장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캐싱 기능은 모드에 따라 활용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홈 사이트 라이트 기능은 보시는 차트의 구름과 같은 영역인 홈 사이트에 있는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게 되면 나머지 사이트들에서 데이터를 리드하여 데이터를 홈 사이트에서 캐시 사이트로 배포하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홈 백업 기능은 사이트에서 라이트된 데이터는 홈 사이트로 자동 캐싱이 되어 홈 사이트에서 모든 사이트의 데이터를 백업할 수 있는 운영의 형태입니다. 이렇듯 AI 빅데이터 환경에서는 여러 위치에서 다양하게 생성되는 데이터들을 최적의 인프라 운영 방식을 통해 비용 절감과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CPU 유틸라이제이션 극대화를 위한 기능인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 서포트입니다. AI 빅데이터 환경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 및 가공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GPU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성능의 GPU를 활용함에 있어서 요즘 다양한 병렬 파일 시스템 솔루션들이 GDS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스템 메모리와 CPU 사이의 I/O 병목 현상을 최소화하여 더욱 빠른 데이터 분석 결과물을 얻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GDS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파일 시스템은 IBM 스펙트럼 스케일, 바스트, 웨크.io 등이 있는데요. IBM ESS 3200 또한 이 GDS를 지원하는 스토리지 어플라이언스입니다. 결과적으로 GDS를 사용함으로써 CPU와 시스템 메모리 사이의 I/O 병목을 제거하여 빠른 I/O 레이턴시를 확보할 수 있으며, 더불어 CPU 유틸라이제이션도 더욱 극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빅데이터 처리에 있어서 더욱 많은 컴퓨팅 파워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선 5가지 핵심 요소 이외에도 IBM ESS 3200은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스펙트럼 스케일, 앞서 오랜 기술력 그리고 업력을 가진 스펙트럼 스케일 GPFS 기반의 빠른 데이터 리빌딩 기술, 또한 이 스펙트럼 스케일 소프트웨어 기반의 스냅샷 기능, 더불어서 수많은 데이터들을 아주 빠르게 분석하고 검색할 수 있는 초고속 메타데이터 스캔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데이터 압축 기능도 가장 핵심 기능 중에 하나로 자리하고 있고요. 스펙트럼 스케일 기반의 무중단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테이프 라이브러리와 연동과 관련해서는 아카이브 솔루션과의 연계도 쉽고 편하게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간편한 웹 기반 다양한 모니터링 항목, 뭐 예를 들어서 상태라든지 성능, 사용 통계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편한 GUI 환경으로 고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플라이언스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IBM ESS 3200은 AI 및 빅데이터 환경을 위한 최고 성능을 확보한 스토리지, 이런 최고 성능의 최신 하드웨어 컴포넌트와 오랜 기술 개발이 바탕이 된 병렬 파일 시스템 솔루션 스펙트럼 스케일로부터 제공이 되며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레퍼런스는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스토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ESS 3200을 통해 비즈니스 가치 창출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스토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장님께서 ESS 3200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여러 가지 이제 핵심 요소들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들어봐도 가장 좀 시청하시는 우리 분들도 공감하실 만한 부분이 그 파일 시스템의 무한 확장성,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당연히 호환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는 또 이 계층화 부분이 굉장히 이제 메리트라고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한 거는 뭐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어플라이언스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서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확장이라든지 계층화가 다 가능한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또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핵심 요소는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AI라든지 이런 빅데이터 환경에서 이런 핵심 요소들이 좀 어떻게 좀 활용이 되고 있는지, 적용되고 있는지, 그 적용 사례가 또 가장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오늘 발표의 마지막 파트가 될 것 같은데, 좀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이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ESS 어플라이언스 제품이 앞서 로드맵 저희 이제 라인업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2014년부터 쭉 이어져서 이제 제품이 개발되고 계속 출시가 되고 신생 제품이 나오게 되었는데, 작년 한 해에 급격하게 매출이 증가되고 다양한 산업군의 고객 레퍼런스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약 한 100페타바이트 이상의 어떤 ESS가 제품이 납품이 되었는데요. 올 상반기만 이미 벌써 100페타 이상의 이제 저희 ESS 제품이 납품이 되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고객 사례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저희 큰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아프리카 TV입니다. 아프리카 TV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 방송 채널입니다. 지금도 올림픽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방송 채널과 개인 방송들이 많이 파일로서 저장이 되고 생성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TV는 하루에도 수천 개 이상의 방송이 실시간으로 개설이 되고, 또 이렇게 개설된 방송은 바로 스토리지에 저장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용량만 해도 수십 페타 이상으로 모두 실시간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수천 개의 방송이 빠르게 생성이 되고 저장이 되어야 하다 보니 고성능의 병렬 파일 시스템이 필요로 하게 되었고, IBM ESS 제품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은 실제 아프리카 TV에 구축된 간단한 인프라 구성도이고요. 현재 올 상반기까지 약 40페타바이트의 스토리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앞단에 ESS 3200의 이전 모델인 ESS 3000이 6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6대의 용량이 약 한 300TB 정도 되고요. 이는 최초 생성되는 고성능을 요하는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ESS 3000에 저장이 되고, 방송이 종료되고 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디스크 기반의 ESS로 자동 사용자의 개입이 없이 저희는 이제 스펙트럼 스케일 솔루션 내의 어떤 정책 기반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혀 어떤 사용자의 개입과 혹은 운영자의 개입이 없이 자동으로 데이터가 이동되는 저장되는 구조인데, 이런 데이터 저장 방식은 앞서 설명드린 데이터의 자동 계층화, 즉 ILM 기술로 아프리카 TV 사례와 같이 일시적으로 고성능을 요하는 데이터와 혹은 이제 그 이후에
오래도록 저장이 되어야 하는 데이터들을 하나의 파일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스토리지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그리고 인프라 도입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현재도 뭐 잘 운영하고 지금 올림픽 시기에도 엄청나게 많은 채널들이 개설되고 있는 상황을 오늘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녹십자 지놈 사례입니다. 녹십자 지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나스 환경에서 유전체 분석 업무를 가동 중인 그런 고객사였는데요. 실제로 ESS를 도입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사전 컨설팅차 고객의 인프라를 분석을 해 보니 전체 분석 서버들의 CPU 사용률은 그리 높지 않고 나스 스토리지 I/O 병목 현상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스토리지 I/O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IBM의 고성능 병렬 파일 시스템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게 되었고, 더불어 이런 고성능 병렬 파일 시스템이 탑재된 IBM ESS 어플라이언스를 고객은 도입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저히 낮아진 스토리지 I/O 병목 현상과 분석 서버들의 CPU 유틸라이제이션 또한 배로 증가함에 따라 유전체 분석 속도도 더욱 빨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욱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빠르게 분석되고 저장되어 현재까지도 스토리지 인프라 저장 공간을 주기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그림은 실제 도입된 스토리지 인프라입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상단의 클라이언트들, 실제로 한 10여 대 이상의 분석용 클라이언트들이 구축이 되어 있고요. 하단의 스토리지 저장소는 티어 0의 ESS 3000, NVMe 전용인 ESS 3000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초 분석되는 데이터들은 모두 이 ESS 3000에서 I/O 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전체 분석이 완료된 데이터는 자동으로 디스크 기반 ESS 스토리지로 이동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장기 보관용 데이터는 테이프 라이브러리로 자동으로 아카이빙 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다양한 티어 구조의 인프라를 사용자, 즉 클라이언트 서버들은 하나의 통합된 파일 시스템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아프리카 TV 사례와 유사한데요. 이번 사례에서는 아카이빙을 위한 테이프 라이브러리도 IBM ESS 어플라이언스와 연계한 그런 구성 사례입니다. 이렇게 구성함으로써 장기 보관을 위한 데이터는 가장 비용이 저렴한 저장소인 테이프 라이브러리에 데이터를 저장하여 추가적인 디스크 스토리지 도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 그런 고객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개해드릴 사례는요,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이제 학교의 온라인 강의 시스템의 개선이었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실제 코로나 시국을 맞아서 온라인 강의 시스템 성능 개선을 위해 고성능의 IBM ESS 3000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스토리지의 구성 환경은 센 스토리지 기반의 미디어 배포 솔루션을 통한 데이터 공유를 하여 폭증하는 강의 컨텐츠 서비스를 하기에는 성능적으로 많이 부족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성능의 IBM ESS 스토리지 어플라이언스로 온라인 강의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에는 기존 대비, 그러니까 센 스토리지 환경인 거죠. 센 스토리지와 솔루션 기반의 이런 환경 하에서 환경 대비 약 10배 이상의 성능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실제 사용자인 학생들의 사용자 경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사례는 저희가 좀 레퍼런스화한 가장 중요한 고객들 중에 하나이고요. 이 밖에도 다양한 연구소라든지 기업의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프로젝트성 연구에 도입된 사례들도 있고요. 또 간단하게는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어떤 코로나 시국을 맞아 유전체 분석을 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벤처 회사들, 이런 연구소에서 다양한 ESS 어플라이언스 제품들이 저희가 납품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IBM ESS 도입을 통해 비즈니스 가치 창출 시간을 단축하고 이로 인해 기업의 빠른 성장을 이룬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AI 빅데이터 시대에 특화된 스토리지, 즉
IBM ESS 스토리지가 여러분의 회사의 가치를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장님께서 거의 그 한 30분 동안 네. 이제 그 IBM ESS 스토리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네. 사례까지 이제 설명을 네. 해주셨는데 설명을 하시는 동안 이제 많은 분들께서 또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뭐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 아까 말씀 주셨던 사례 중에 그 아프리카 TV 네. 같은 경우는 뭐 막판에 말씀도 해주셨지만 실제로 지금 올림픽이 네. 중계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채널들이 많이 개설이 될 텐데 네. 솔직히 예전 같았으면은 거의 한번 뭐 아프리카 TV뿐만이 네. 아니라 너무 한꺼번에 트래픽이 몰리다 보니까 네. 이를 분산 처리하지 못하고 이제 접속이 불가능한 그런 네. 상황들이 연출이 됐었을 텐데 네. 말씀해 주신 설명을 듣다 보니까 실제로 올해는 그런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네. 네. 그런데 그런 배경에는 이런 좀 시스템에 대한 대비가 네, 맞습니다. 있었던 네. 덕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질문을 좀 남겨주셨는데 몇 가지 좀 뽑아서 네. 이제 하나씩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주신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 스토리지를 어떤 대상에 특화되게 만드는 구별 요소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뭐 AI를 위한 요소, 빅데이터를 위한 요소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한다라는 좀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네. 네,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토리지가 사실 전통적인 스토리지 환경과 이제 또 특화된 AI라든지 어떤 비즈니스에 특화된 어떤 요소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전통적인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이제 흔히 얘기하는 센 스토리지, 그래서 블록 디바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I/O 처리를 한다가 센 스위치와 연결하여 클라이언트들과 I/O 처리를 하는 환경이 될 수 있는데요. AI 빅데이터를 위한 요소는 사실 이런 어플리케이션과 병렬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특별한 요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도 제가 이 그 세미나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병렬 처리를 할 수 있는 요소는 바로 그 솔루션입니다. IBM이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스펙트럼 스케일이라는 이 병렬 파일 시스템 솔루션이 이런 AI를 위한 요소, 그리고 빅데이터를 위한 가장 큰 특징이자 핵심 요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전통적인 스토리지와 이런 특별한 상황을 구분 지을 수 있는 요소는 이런 솔루션이 가장 큰 요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아까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소프트웨어 정의 그 스토리지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의 출현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도 가능하게 하는 네, 요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질문 중에 이 시스템에서 AI는 일반적으로 GPU 서버가 빠른 분석이 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라는 좀 질문을 주셨거든요. 사실 GPU 서버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이런 환경은 대부분 베어메탈 서버, GPU가 장착된 일반적인 그 베어메탈 서버에서 대부분 분석을 하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데이터량이 크게 이제 외장 익스터널 스토리지로 구성하기에는 그만큼 데이터량이 적지 않아서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시 말해서 만약에 외장 스토리지화 할 수 있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GPU 서버가 낼 수 있는 그 GPU가 낼 수 있는 최대의 성능이 제공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 질문 같은 경우는 간단한데 이 워크 레이턴시에 관련된 이 표준화된 규격이 있는지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딱히 표준화된 규격이라기보다는 레이턴시를 저희가 표현을 함에 있어서는 사실 전통적인 스토리지, 플래시 기반의 센 스토리지를 얘기할 때는 사실 저희가 레이턴시를 얘기합니다. 빠른 응답 속도라고 하죠. 하지만 이제 AI 빅데이터 환경에서는 이런 빠른 응답 속도보다는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많은 양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스루풋 기반의 단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NVMe 기반의 ESS 3200을 도입하심으로써 빠른 레이턴시도 확보를 하시겠지만 이런 레이턴시 기반 하에 스루풋을 좀 더 많이 가져감으로써 빠른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영 형태를 가져가게 되실 텐데요. 다시 말하면 워크 레이턴시는 뭐 밀리세크 이하의 그런 단위로 제공이 되게 됩니다. 네.
또 하나 질문 같은 경우는 이 ESS 3200이 굉장히 획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네. 해주셨는데 네. 이 획기적이라는 것이 기존의 다른 회사의 스토리지와는 좀 네. 어떤 면에서 획기적이라는 것인지 네. 그리고 얼마나 좀 차이가 나는지 좀 궁금하다라는 네. 질문 주셨습니다. 네, 앞서도 제가 잠깐 뭐 스펙트럼 스케일이라는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탑엔더가 가지는 이런 솔루션들, 물론 탑엔더들도 이런 그네들의 솔루션들을 확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IBM 스펙트럼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1994년 이후로 20년 이상의 기술 개발이 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 기반 하에 무한한 확장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어플라이언스다라는 게 경쟁사 대비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량적으로 어떤 뭐 기준을 삼자라면 IBM ESS 제품만이 최대 스루풋 80GB/s의 리드 퍼포먼스를 제공하는 어플라이언스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이 이 특정 레이드 스토리지에서 장애가 발생했었을 때 이 전체 스토리지가 아예 사용이 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사실 만약에 질문 주신 것처럼 특정 레이드 스토리지에서 장애가 됐는데 전체 스토리지가 사용이 불가능한 형태가 되면 사실 이거는 기업용 스토리지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슈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거는 뭐 저희뿐만 아니라 기업용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벤더 입장에서는 특정 레이드 영역에 디스크가 장애가 났을 경우 전체 스토리지 인프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형태는 없습니다. 네. 네, 근데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정말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아까 그 설명을 해주실 때 병렬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질문도 보면은 이 병렬 파일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어플라이언스의 수량 증가에 따라서 이 데이터 피딩 속도도 계속 증가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라는 네. 질문 주셨습니다. 네, 산술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저희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서 설명을 드린 ESS 3200 제품 같은 경우에는 최대 80GB/s 리드 속도, 또 라이트 속도는 최대 60GB/s의 라이트 퍼포먼스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리드 라이트 속도를 스토리지, IO로 제공을 할 수 있는 수많은 컴퓨팅 노드, 클라이언트들이죠. 컴퓨팅 노드가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또 추가적인 ES3200을 통해서 선형적인 성능 향상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실무단에서 조금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질문을 네.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 디스크 페일이 발생했었을 때 리빌딩하는 것까지 이제 시간이라든지 네. 계산은 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다. 사실 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제 디스크 이제 고용량의 NL-SAS 디스크냐 혹은 NVMe 디스크냐, NVMe 미디어에서도 또 용량에 따라서 시간이 좀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좀 매뉴얼화한 자료가 있는데 다음에 이제 제가 따로 정확한 수치를 좀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게 결국에는 ESS 3200의 강점이 뭐냐라는 것이 사실 제일 궁금하신 네.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비슷한 앞선 질문과 좀 비슷하긴 한데 질문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 다양한 플랫폼 중에서도 이 IBM의 이 플랫폼이 갖는 그 차별화된 좀 장점이 뭔지, 그리고 특히나 이 비용 대비 퀄리티, 품질은 좀 어떤지 궁금하다. 네,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ESS 3200은 앞서도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솔루션이 탑재된 어플라이언스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적, 성능적인 어떤 솔루션은 어떤 벤더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ESS 어플라이언스가 IBM 내부에서는 가장 핫하고 가장 중요한 프로덕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연구소 집단에서 직접 고객 사이트에 설치 및 지원 관리를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작년에 수백 페타 이상의 레퍼런스를 확보를 했고 올 상반기에도 수백 페타 이상의 ESS가 납품이 되어 있는데 그 납품 당시에
IBM의 ESS 전문 엔지니어들이 직접 설치 및 지원이 가능한 그런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타 타 벤더 대비 저희 ESS 제품을 도입하시고 운영하시는 데의 퀄리티는 가장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조금 또 실무적인 질문을 좀 하나 드리면은 ESS 이제 3000을 현재 사용을 하고 계신 고객이신데 네. 오늘 발표 주신 내용은 또 3200이다 네. 보니 네. 이 신제품을 이렇게 다시 추가로 도입을 해서 네. 같이 좀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 주셨는데 아마 많은 또 IBM 고객분들께서도 네.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선 차트에 제가 라인업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기반의 어플라이언스 제품과 그 다음에 NVMe 기반의 어플라이언스 제품인 ESS 3000 그리고 ESS 3200이 2019년도, 2021년도에 이렇게 출시가 되었는데요. 모든 이 ESS 어플라이언스는 하나의 소프트웨어 솔루션인 스펙트럼 스케일이라는 솔루션 기반 하에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도입한 GL 디스크 기반의 GL 시리즈이든 그리고 2019년도에 도입하신 ESS 3000 시리즈이시든 이런 모든 프로덕트들이 하나의 솔루션 기반 하에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신규 제품인 ESS 3200을 추가로 도입하셔도 전혀 운영상의 다운타임이라든지 혹은 새로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불편함이 없이 바로 연계가 가능한 이런 솔루션이 탑재된 스토리지 어플라이언스입니다. 그러니까 뭐 초창기에 나왔던 네.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네. 만약에 쓰고 계신 분이 이 3200 어떻게 보면 신제품이 되는 네. 거죠. 신제품을 당연히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더불어 그 해서. 네. 사용의 활용성이 사실 이전에는 좀 성능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ESS 3200을 도입을 하면서 고성능의 어플라이언스가 생긴 거죠. 그래서 고성능의 데이터는 신규로 도입한 이 어플라이언스에서 처리를 하게 될 것이며 기존에 사용하셨던 이 스토리지를 폐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앞서 설명드린 ILM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를 자동 이관하는 계층화 구성을 하실 수 있는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조금 네.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이제 ESS 3200 관련해서 여러 사례도 좀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ESS 3200이 주로 좀 도입되는 분야라든지 좀 어떤 산업에서 많이들 사용하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 좀 주셨습니다. 네. 사실 ESS 3200은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용이 될 수 있는 어플라이언스 제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서 오늘 주제와도 같이 빅데이터 시대에서 이런 파일들, 대용량의 데이터들은 어떤 특정 산업 영역에 한정돼서 생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산업군에서 많이 생성되는 데이터들을 조금 더 비즈니스 가치적으로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이런 최신의 최고 성능의 어플라이언스를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산업군,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용이 가능한데 특히 연구소 그리고 뭐 어떤 빠른 분석이 필요한 모델링이 필요한 그런 업무에 주로 이제 현재는 사용하고 있는 레퍼런스로 확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뭐 대용량 일뿐만이 아니라 네. 대용량을 또 빠른 속도로 처리하는 맞습니다. 분야에서 좀 많이들 사용을 네. 하신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차장님 굉장히 또 많이 고군분투 해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시국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좀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IBM 신제품 ESS 3200을 통해서 앞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여러 산업 분야에 도입을 하셔서 최대한 비즈니스 가치 창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로 좀 많이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웨비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